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는 질량에 대한 다른 조작적 정의를 한번 내봅시다. 이번에는 단위 질량을 일정한 아주 큰 각진 동수 Angular Frequency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그것을 알파라고 나타냅니다. 다시 저희는 이번에는 다른 질량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질량을 일정한 아주 큰 각진 동수로 수평으로 회전하는 굉장히 뻣뻣한 스프링에 부착하여 단위 질량이 일정한 반경 동안 원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너니?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스프링을 땅에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 질량을 이 스프링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원이 돌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 스프링이 조금 더 짧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점점씩 빠르게 돌리면 이렇게 점점씩 스프링의 길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이렇듯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인 반경만큼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이상화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C를 단위 질량의 위치라고 한다면 C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T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Angular Frequency고요. 각진 동수. 그리고 R은 그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쓸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C를 1차 미분하면 무엇이 되겠죠? R, 알파, 그리고 네게티브 사인 알파 t, cos 알파 t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 네게티브 알파, 네게티브 R 알파 squared sin 알파 t, cos 알파 t sin 알파 t가 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가속도는 원의 중심을 향해 있고 그 크기는 r 곱하기 알파 제곱입니다. 이 말인즉 스프링이 단위 질량에게 가하는 힘 또한 안으로 향해 있으며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제2법칙을 이용해서 F는 그 무게 A, 즉 저희는 여기서 단위 질량이죠, 이건 곱하기 C 2차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MA는 단위 질량이니 1 곱하기 C 2차 미분한 게 되겠죠. 그렇다면 F 그 힘의 크기는 그죠? R 곱하기 알파 제곱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그 스프링에 이 단위 질량이 아닌 저희가 질량을 측정하고 싶은 물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물체가 질량 MB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물체가 저희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 R만큼의 반경으로 돌 때까지 이 물체를 점점씩 빨리 돌립니다. 그러면 점점씩 빨리 돌리면 그 스프링이 점점씩 늘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의 길이가 R만큼 될 때 저희는 그 회전 속도를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물체 B가 가지고 있는 각진 동수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리고 그 각진 동수가 만약에 이렇게 베타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물체 B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R 곱하기 sin cos 베이타 t sin 베이타 t가 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가속도는 negative r beta squared cos alpha t sin alpha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체 B가 갖는 가속도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스프링이 길어난 거리가 아까 전에 단위 질량을 이용해서 돌렸을 때 그 스프링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그 스프링이 받는 힘은 이 물체 B 시나리오와 물체 A, 즉 단위 질량의 시나리오와 같겠죠. 그 말인 즉슨 만약에 이 FB가 있다고 했을 때 MB C 제곱 그 C 2차미분 한 것이라고 했을 때 R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이 힘도 같겠죠. 두 개의 힘이 같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R alpha squared, R alpha 제곱은 R 베이타 스퀘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MB죠. 그렇다면 여기서 MB는 그죠? 알파 제곱 나누기 베이타 제곱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량과 무게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뉴턴이 제2법칙과 하강 물체에 대한 갈릴레오의 관찰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하향 중력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더 가벼워지지만 물체의 질량은 같습니다. 이 이유는 무게가 달에서 더 가벼운 이유는 달이 그 물체에 가하는 힘이 지구가 그 물체에 가하는 힘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 관성 질량, 즉 질량은 앞서 말했듯이 자기의 속도가 변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만약 깃털과 무거운 아령을 무중력의 상태의 환경에 놓으면 아령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아령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게는 무엇이냐? 무게는 물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소모해야 되는 상승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승은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중력이 밑으로 그 물체에게 힘을 가한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힘,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즉, 이것이 바로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무게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질량과 무게에 대해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유사점은 두 물체의 상대 질량과 상대 무게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만약에 물체 1이 질량 M1이 있고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힘이 F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물체 2가 M2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힘을 왜 이러는 걸까요? F2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값을 나눈 값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만약 이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2법칙을 이용하면 만약 F1이 그러면 M1 곱하기 A1이겠죠. 이것은 M1이 하강하는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F2는 물체 2가 2 곱하기 그리고 그 물체가 하강하는 가속도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F2 나누기 M2는 F1 나누기 M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F1 나누기 M1은 뭐죠? 이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것이 나오겠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면 F2 나누기 M2는 A2가 나오겠죠. 하지만 F2 나누기 M2는 F1 나누기 M1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A2, A1이죠. 그렇다는 소리는 A2와 A1은 같다. 즉, 물체 1과 물체 2가 하강하는 가속도는 똑같다 라는 결과에 도출하게 됩니다. 와우. 즉, 모든 물체의 하강속도는 같다라는 결과에 저희는 도달하게 되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대 질량과 상대 무게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또 다른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무게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주는 움직이겠죠. 만약에 상대 질량과 상대 무게가 같다면 이 무게를 예를 들어서 더 무거운 물체 혹은 더 가벼운 물체를 바꿔 끼웠을 때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듯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는 상대 질량은 상대 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저 물체의 무게를 재면 됩니다. 뉴턴 이전까지는 이 차이점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지구와 멀어질수록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즉, 뉴턴이 이전까지는 무게는 불변한다고 믿었습니다. 무게가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제일 처음 기록된 사실은 1672년도에 였습니다. 이때 진 리처이라는 천문학자는 파리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진자시계, 이 진자시계가 카얀에서는 조금 느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얀이라는 곳은 지구의 적도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뉴턴은 이에 대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적도 부분이 파리보다 조금 튀어나와서 추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무게와 질량을 구분짓고 다른 것들을 정의해야 할 기본 개념으로 힘과 질량을 선택하고 다른 결과들을 추론하기 위해서 제1과 2법칙을 기초로 선택한 것 등이 뉴턴이 남긴 아주 엄청난 업적입니다. 감사합니다.